구독자님 서류가 광탈하는 이유, 말하면 음순체로 어제 점심시간에 빠르게 썼었어요. 요거 제가 오디오로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 2년 반 동안 교류하며 알게 된 인문사회학 졸업생, 구독자분들 진로 고민 4단계 나눠보고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3단계에 계신 상황, 지금 서류 광탈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구독자님 서류가 광탈하는 이유, 단 한 개도 잘 되지 않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스펙이 역시 부족해서인가? 영어 점수가 아직도 모자라서인가? 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 채용 공고가 전 세계적으로 나는데 필요할 때 한두 명 뽑는 포지션에 지원해서이기 때문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제가 이거는 자면서도 연부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드렸던 답변이에요. 그런데 항상 정성 들여 답변 드리는 이유는 이 서류 광탈로 인해 나의 서류상 부족한 부분만 자꾸 의식을 하면서 구직을 포기를 하고 집에 은둔해 버리는 그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드리는 공통의 가이드가 있었고 제가 오디오까지 녹음을 하게 된 이유가 구독자님이 이 레주메를 드랍을 하고 잇따른 그 광탈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땅을 파게 되는 포지션들의 특징 2가지를 제가 잘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꾸 '내 서류가 부족해서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채용 수요가 극히 박하다는 걸 받아들이실 필요도 있어요. 요걸 자세히 그려 드려 볼게요 이따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실무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포지션에 이력서를 자꾸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는 대로 랜덤으로 외항사를 떠올려 볼게요. 그 외항사, 해당 외항사에 수많은 직무들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직무는 당연히 안전이랑 서비스를 책임지는 캐빈 크루, 승무원일 거예요. 그러면 1 년에서 2년 차 정도의 주니어 승무원을 거쳐서 연차가 착착 올라가면은 비즈니스 그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을 거쳐서 15년 이상의 연차가 되면은 객실 서비스 책임자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사무자 이런 캐빈 매니저가 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외항사 승무원의 커리어 패스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연차가 올라가면은 또 다른 어떠한 직무가 있을 수 있겠는지 생각해 봤을 때 신입 승무원의 온보딩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책임을 지는 주니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트레이너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상의 외항사에서 오픈데이 때 캐빈 크루 승무원들 200 명을 채용을 할 때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직에 해당이 되는 트레이너는 몇 명을 채용을 할지 생각을 해 보면 많아 봤자 필요할 때 1 명 혹은 2명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채용 공고가 날 거고요. 이거는 가상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넣고 서류 광탈을 경험하는 포지션이 바로 이러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레주메 오타 때문인가? 학력 때문인가? 인서울이 아니어서? 그런데 외국인 리크루터가 레주메를 드랍을 하면은 높은 확률로 외국인 소싱 스페셜리스트나 리크루터가 확인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리크루터가 인서울을 알까? 부산이랑 서울도 구분할까 말까인데 그 한국 대학교는 알겠죠? 드라마에서 하도 나오니까. 근데 아니면 역시 고득점이 아니라서 그런가 토익이 점수는 물어보지 않아요.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번도 저한테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1차 서류를 통과를 하고 2차 리크루터랑 스크리닝 면접을 화상으로 볼 때 이미 업무 가능 수준의 영어를 갖추고 있는지 세련되고 원활한 영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매니저 그러니까 내 관리자가 되겠죠? 관리자한테 영어로
리포팅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 가능 수준의 영어를 갖추고 있는지는 점수가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바로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대화를 해 보면 영어 실력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토익 고득점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렇게 땅을 파고 있을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때 많아 봤자 한두 명 뽑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페셜리티가 필요한 이런 극하고 박한 수요의 교육직 이런 트레이너 직무는 이미 내부적으로 채용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캐빈 크루로서 안전 서비스 실무를 그러니까 승무원으로서 내가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실무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입 승무원의 온보딩을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채용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으면 왜 외부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걸까? 내부에서 이미 관리자들이나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어 점 찍어둔 후보보다 외부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적합한 후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외에 회사의 채용 관련한 그런 컴플라이언스, 준수해야 할 윤리 이런 채용 관련 컴플라이언스 룰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살면서 두 눈으로 보아온 것들 그런 것들 외에 뭐 제 동료들, 지인들 오랫동안 뭐 혹은 잠깐씩 있어 봤던 업계, 회사 이런 어깨 너머로 보아온 것들 이 모든 걸 다 합쳐 보았을 때 이렇게 실무 경험을 필수로 하는 특정한 스페셜리티를 특정한 스페셜리티가 필요한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직군일수록 내부에서 이미 채용이 완료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독자님이 이런 포지션에만 집중해서 레주메를 드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문은 닫힌 거예요. 근데 이 철문에 내 귀한 레주메를 막 때려 박고 있어요. 막 전 세계에 나만큼 잘난 그런 후보자들과 같이. 독자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독자님의 스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수요가 박한데 거기에 실무 경험 아까 서비스 그 교육직에 있는 서비스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내에서 승무원으로 근무를 해 봤겠죠. 그게 실무 경험이잖아요. 기내에서 서비스를 해 봤겠죠. 그게 실무 경험인데 이러한 실무 경험을 필수로 하는 포지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와 닿지 않으면은 제가 다른 가상의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게요. 가정을 해서 명품에 준하는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는 외국계 브랜드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그 브랜드의 수많은 매장 그러니까 리테일 스토어죠. 수많은 매장이 전 세계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만 총 20 개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럼 머리를 쓸 필요도 없어요. 어떤 직군을 가장 많이 채용을 할까요?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이에요.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직을 가장 많이 채용을 할 거예요. 외국계에서는 보통 리테일 스토어 세일즈 어드바이저 혹은 세일즈 스페셜리스트 이러한 직무 타이틀로 채용이 이루어지겠죠. 가정해서 2028년 1 분기에 스토어 세일즈 어드바이저직을 100명 채용을 할때 구독자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레주메를 아낌없이 가져다 꽂는 HR, 인사, 피플 팀 이런 스페셜리스트 직군에서 몇 명을 뽑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한두 명? 그것도 어떤 분기 혹은 어떤 해에는 아예 채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피플 스페셜리스트직에 TO가 생기면 채용 공고는 내부는 물론 링크드인이나 인디드, 피플앤잡 같은 외국계 채용 플랫폼에 플랫폼과 같은 외부에 일괄적으로 올려질 거예요. 그럼 그 채용 공고를 보고 구독자님의 레주메를 드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인사 쪽에 가까운 그런 HR 쪽에 가까운 people specialist라고 하는 직무가 있다라고 쳐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인사 부서에 속해 있는 거겠죠? 이런 엔트리 레벨의 그러니까 신입직의 people specialist의 경우에는 그 회사 내부 직원의 이런 질문들 "월급이 나왔는데 야간 수당이 안 나왔다." 뭐 "올해 나온 연차가 하루가 모자르다." "퇴사 전에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 환급 신청을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질문들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이메일을 쓰고 나면 티켓 같은 걸 발급을 받을 거예요. 이런 티켓을 자기가 발급을 받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피플 스페셜리스트가 답변을 줄 때까지 이런 내부 직원들의 질문들, 문제들 내부 리테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하루 종일 할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결국 내부 직원을 응대하는 서비스직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제 서비스직이라고 하면은 단순 응대 위주의 진상을 상대하는 굳은 일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 펑션은 상당히 범위가 크고 그 안에 다양한 직무가 있고 업무가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세분화가 된 직무들은 어디에 있나? 조직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기업 혹은 부서로 갈수록 이렇게 세분화된 스페셜리스트 직무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이 함께 일하는 조직 이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편으로 외국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직군은 뭘까라고 했을 때 뻔해요. 세일즈 혹은 서비스 직군이에요. 이건 업계마다 뭐 케바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피플 스페셜리스트 같은 이러한 직무는 이러한 포지션은 내부에서 이미 세일즈 혹은 서비스직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내부 직원을 상대로 내부 채용을 통해 내부적으로 쇼부 보는 경향이 높아요. 가령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에서 언급한 지금 내부 고객 그러니까 어 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이런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세일즈 어드바이저를 떠올려 보실 수 있죠. 이런 내부 고객을 상대하며 어 일종의 어드민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A님은 이미 해당 브랜드 리테일 매장에서 세일즈직으로 1 년에서 최소 1 년에서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세일즈 어드바이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내부에서 인터뷰를 치렀겠죠? 제가 2년 정도 잘 먹고 사니즘 문과 졸업생이 잘 먹고 사니즘 채널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포스를 올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500 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구독자님들께서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포스트 먼저 읽으셔야 되는지 채널 가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다 디스크립션 박스에 제가 링크로 정리를 해 놓을게요.